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매크로 환경을 좀 보자면 이 미국과 이란 관련된 중동 리스크가 다시금 또 나온 상황이죠.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조건을 담은 또 초안을 공개를 하면서 유가가 다시금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이 구글, 알파벳이 또 회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유가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양지수 전강후약의 모습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주주 환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들려오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0.6% 파란불 켠채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으로 800선 깬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징적인 또 섹터를 살펴보자면 오늘 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으로 인해서 또 상승을 한 섹터가 있습니다. 이 폴리시리콘 관련된 이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이 반사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태양광도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LNF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같이 또 모멘텀으로 불어오면서 오늘 좀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이 지지를 또 하는 모습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SK하이닉스 홀로만이 파란불 켠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가 대비해서는 낙폭 많이 줄인 채로 움직이고 있죠. 종가 4.8%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1%대 하락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장 마감 이후에 이 주주 배당 관련된 이야기했는데 375원이었죠. 이와 또 연동이 되면서 또 로이터 통신의 외신 보도까지 있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스퀘어, 그리고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강세로 움직였고 특히나 시총,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의 투심이 회복이 하면서 5위권 위로 또 올라왔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알테오젠 거진 4%,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2.3%, 4.1%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죠. 오늘 장에서 5% 하락, 그리고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0.6%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BGF 리테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서 증권사들의 이러한 목표주가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13%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모멘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롯데 웰푸드 또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인도 카즈 쪽에서 이 빼빼로라든지 초코파이가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의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동아기업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 엔캠 그리고 HVM, 강원에너지, 대화제약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2대1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파란불 켠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 상승분을 개장 직후에 또 지키지 못한 채 오늘장에서 또 하락 권역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SK하이닉스는 또 급락 흐름을 가져갔죠. 4.8%. 근데 또 삼성전자는 그래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또 시장에 있어서 좀 희비가 엇갈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주주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일단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하락폭 자체가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요. 아, 그렇죠. 근데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좀 4.8%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 뭐 주주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종가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만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엔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셔서 또 시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뭐 8월달 우리가 저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드릴 때 7월달 대비해서 8월달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증시가 될 거다. 다만 우리가 7월달에 겪었었던 커다란 변동성 대비해서는 시장은 좀 낮아진 변동성들을 가지고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그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8월달에 1주차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앵커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상승 종목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시장은 사실은 좀 풍선효과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과 비반도체 종목군들의 순환매, 수급에 대한 이동들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절대적으로 7월 달의 충격으로 인한 하락세 자체를 반전시키는 한 주를 우리가 확인을 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반도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시장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군들을 놓고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가격 범위까지는 거의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오늘 2,000원치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뭐 그렇다고 되면은 이 상황을 우리가 뭐 굳이 불안하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정상 범위 수준의 지수까지 양시장에 다 올라오고 나서 뭐 섹터별로 뭔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내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무언가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요새 호프라는 영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로 마감을 하고 또 다음 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또 1시간 또 알차게 이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뭐 리바이벌이 될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줬던 거 그대로 다 뭐 사실은 제가 한 4주 정도, 5주 정도로 정리를 한 건데 일단은 좀 보시자고요. 아직도 서로 손발이 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뭐 손발이 맞을 수가 없어요. 예. 일국의 이익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만나가지고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뭐 여전히 뭐 트럼프는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쪽에서 이란은 뭐 일단은 우리 좀 고민 좀 해볼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협상 초안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약간은 좀 불안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가 상승 나왔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밀렸었던 SOE, GS,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 움직였고요. 그리고 구글 쪽에서 이제 문제가 아직 안 풀려요.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 실적을 보면서 무언가 다 해결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은 향후 금융비용, 그 다음에 알겠어.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붙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에 따라서 구글이 지금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미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발행을 했고, 근데 지속적으로
잠깐만.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돈이 없는데 회사 차례 반영해서 산다? 그렇다고 되면 뭔가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매크로 측면에서 경기에 대한 확장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씩 뭔가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로 작용이 안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중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플러스로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섹터군들 대비해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 확인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장중에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4%대 빠졌었고 삼성전자도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빠졌다가 또 뭐 1, 2% 올라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종가상으로 끝났는데 지금 아마 풀이장 개장했죠. 5시부터니까 미국 증시. 풀이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계속 눈치 보게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순환매가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지수는 약간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다만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낮았어요. 네, 이거는 상당히 좋죠. 기존에 우리 지수 아무리 올라가도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너무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요 기존의 주도주들, 상반기의 주도주들이 약간은 좀 숨고르게 하는 국면에서 다른 종목으로 수급의 이동들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장일단이 딱 봐요. 한방 카운터 펀치 매겼어? 그러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펀치를 딱 날리는 거죠. 1대1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지수의 눈높이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수급이 어떤 섹터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한 8월 2주차 정도까지는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오전에 강한 상승세를 뭐 끝까지 끌고 가지는 못하긴 했지만 오전장에 가장 강했던 섹터들이 2차원자고 플러스 태양광이었죠. 근데 태양광이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뭐였냐? 파생 제품에 대한 15% 관세, 요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기본 베이스는 이래요. 기본 베이스는 이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죠. 중국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제 9월 달에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AI. 여기에 앞서서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솔루션.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OCI 홀딩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그리고 여타 태양광 섹터에 들어가 있는 중성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일단은 유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이제 장마감 이후에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 국내 대표 배터리 3사가 7분기 만에 이 3사가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권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까지 좀 나오다 보니까 일찍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도 뭐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죠. 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찌됐든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또는 수급상의 메리트를 느끼면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그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죠, 여러분들. 예,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비극이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반대다. 가까이서 보면은 오늘도 빠졌어요. 예, 비극으로 보이죠? 그죠? 비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그냥 7월 30일 날 18% 올라간 거, 지수 올라간 거 횡보예요. 횡보입니다. 5일선, 21선 이제 아직까지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던 것 뿐인 거지 사실상 범위 수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이드로 기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모습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걸 코스닥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코스닥은 그 사이에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5거래, 6거래 정도 상승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상승,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는 거니까 뭐 실질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지수를 잡아먹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밀리는 대신에 여기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다른 섹터 내에서 순환매로 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제약바이오나 로봇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 섹터군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올라갔고요. 어제까지 로봇 종목들 올라갔고, 그죠? 오늘 또 로봇 차익 나오죠? 그리고 로봇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 빈 공간을 누가 여전히 채우고 있습니까? 이차원지가 또 채워주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의 이동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지수를 7월 달 마지막 주차에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까지 일단은 올려놓은 상황이니까 과연 다음 주에는 코스닥 종목들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밀렸을 때 코스피 쪽으로 시장의 수급들이 이동이 되는지, 그러면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야 돼라고 하게 되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또는 AI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판단 내리시게 되면 뭐 당일의 지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마이너스고 내 종목 빠지고 막 하지만 멀리서 뭔가 내가 수를 둬야 되겠어라고 했었을 때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9,300대에서 5,000대까지 봤었잖아요. 5,200, 300. 야, 이거 5,000까지 지지선인데라고 봤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밑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요 구간대에 대한 지지 포인트. 넥라인이거든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4월 달에 돌파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9,000포인트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구간 내에서는 지켜주려고 하는 수급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서 빨리 올려야지 8월 달에 우리가 7,000대를 보든 7,300을 보든 7,500을 보든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7,300을 7,500을 가야 돼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좀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앞서서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들을 이제 돌파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7월 달 말까지는 뭐죠, 여러분들? 7월 말까지는 대형주 포지션에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막 나오는 것들이 중소형 종목군들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실적 발표의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주간이니까 그 발표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 이전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실적을 확인을 하고 뭐 조정을 받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내러티브로 갑니다. 그럼 내러티브로 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눈치 보다가 뭔가 좀 시장에 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트렌드가 잡히게 되면 주가는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순번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 주는 먼저 가.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내가 얼추 뭐 메이저 수급이 됐든 뭐 시장의 트레이딩 자금이 됐든 그 자금들이 이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수익 냈어? 그럼 수익 냈던 종목군 자금들을 그대로 빼서 또 코스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럼 코스피에서 또 얼추 올린 상태에서 또 수익을 내게 되면 코스닥도 이제 올려볼까? 또 올리는 그러한 이제 트레이딩 장세가 사실은 8월 달에 굉장히 좀 선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V자 반등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동안에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4월 달에 1200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빠졌었던 구간들이거든요. 근데 이 빠지는 구간 속에서 스토캐스틱이 이제 막 돌아서기 샜어요. 그러면은 설령 다음 주에 음봉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숨고르기 하고 다시 주도주들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만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은 너무 잘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설령 일정 수준의 되돌린 구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직 아니다. 가격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 얘기를 또 좀 디테일하게 해드렸고 다음 주를 좀 세워볼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게 부족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장을 보고 또 미국장이 금요일에 어떠한 형태로 끝내주느냐. 그리고 금요일 날을 끝내면서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힌트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우리 증시에서 벌어졌었던 일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이벤트들을 잘 확인을 하고 다음 주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짜고 있죠. 그게 언제죠? 매주 8월 9일 날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요. 많은 분들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저녁 8시에 할 내용은 딱 요겁니다. 8월 2주차 주간 전략 뭐 할 건데요? 이거예요. 우리 1주차 수월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교육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보냈어요. 우리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매일매일 시장의 순환매를 잘 타면서 제가 주도 종목에 대한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중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1차 반등은 저는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2주차, 3주차, 4주차 같은 경우는 시장의 또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럼 전략과 종목까지 끝이죠 뭐. 시장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략 세우고 그러면은 거기 그 전략에 맞는 종목이 뭔데? 섹터군들이 뭔데? 라는 것들이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밑에 나와요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N포털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최영동 777이라고 치셔가지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 알려져 있으니까 올려져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주말 이제 좀 걱정 쉬세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쉬시고 토요일까지 쉬시고 일요일 날 우리 저녁 8시에 온라인 교육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한 주 먹거리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자, 그럼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 유가라든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차트까지도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다만 전문가님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지 않습니까? 오늘 뉴욕 증시에서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 그리고 주말 동안에 미국과 이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는지 특히나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2주차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번 주는 또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해줬잖아요. 근데 7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반도체 위주로 포트를 또 짜놓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8월 달에는 내 계좌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지 이 시장을 볼 때 좀 기준이 뭐가 있을지 등등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너튜브 댓글창을 보니까 아직도 계좌 복구가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날씨도 더운데 계좌도 녹고 있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시장의 기준을 좀 어디에다가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급하시죠. 맞아요, 급해요. 심리적으로 많이 급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제가 어떤 얘기 지난주에 해드렸나요? 스노우볼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장에서 충격을 딱 받게 되면 물론 내가 시장이 빠질 것 같아 또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정도의 깊이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기 이전에 내가 잘 대응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제외시긴 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대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사실 그냥 꼭지에서 하락대까지 진행이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바로 V자 반등 나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다른 생각들을 하실까 봐 제가 워렌 버핏의 전략이죠. 스노우볼. 그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내 눈덩이가 이렇게 작아지긴 했지만 이거를 설설설설 굴려서 이렇게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 해드렸죠. 한 번에 이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한 번에 키우시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품이 뭐가 있나? 레버리지 있나요? 네. 근데 그 레버리지가 지금 시장에 발목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변동성 방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심리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복구되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늘 강조해드리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100%짜리 있어요, 200%짜리 있어요, 300%짜리 있어요.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자극적이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실전성이 있으셔야 돼요, 주식은. 네.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더불어서 노하우죠, 노하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계좌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더 빠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방법으로 가시면 조금 더 스탠다드하고 조금 더 올바른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노하우들을 이 차트 정석에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초보분들께서 이 차트 정석을 받으세요. 받으셔도 주말 동안에 그냥 천천히 읽어보세요. 심심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걸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제 종목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전 매매 원칙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넣어놨고요. 주가 변곡점이 확인이 되게 되면 매수하고 매도,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고 이 종목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 종목, 이 종목은 내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종목, 새롭게 보였던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이 타이밍에서 사야 되는 종목인데 라는 것들을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매매 활용법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우리 많이 얘기하죠. LG 엔솔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플러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게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오늘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종목이 지금 몇 달인가요? 한 석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바닥을 판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죠? 조정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죠. 하락 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하락 밴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교과서적이죠. 빠집니다. 61선, 121선, 201선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리에서 리바운딩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고점 라인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수급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락 추세가 설정이 됩니다. 왜? 우리가 추세, 밴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2개 이상의 고점과 저점이 형성이 돼야지만 추세 밴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이 돌파가 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돌파가 된다는 거는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파가 되면서 5일선, 21선 뭐예요?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골든크로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이유들이 뭐죠? 잠깐만. 박스권 추세의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하락 밴드의 상단을 돌파를 했으니까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술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대응을 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뭐 드릴 말씀은 딱히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돌파가 되고 나서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명분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이 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모멘텀이죠. 그 모멘텀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2차 전지, 순환매. 잠깐만, 바이오다 올리면 2차 전지까지 이거 순환매 돌리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겠죠. 실적은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어제자에 포스코 퓨처 대규모 공급 계약. 우리나라 대규모 공급 계약 하게 되면 누구에 있어요? LG 솔루션 아니면 삼성 SDI예요. SK이노베이션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양분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대규모 공급을 발주를 넣었어? 라고 하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을 뛰어넘어서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플러스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웨이나고 기관 쪽에서 물량 들어오고 오전서부터 저가 만들고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돌파됐다고 해서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시장을 보고 계시면 이 시나리오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만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고 외인도 그렇게 트레이딩을 할 거고 기관도 그렇게 트레이딩을 한다고요. 그 자금력이 큰 사람들이 먼저 시세를 분출하게 되면 그 밑에서 어떻게 돼요? 잠깐만, 이 시나리오인가? 얘네들이 왜 사지? 라는 것들 생각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 버린다고요. 그럼 이게 확정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가 탄력도로 받겠죠.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뭐 오늘 종가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잠깐만, 2차원지가 오늘 양봉 뛰었네? 자, 사자! 라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60일선이죠. 60일선이거든요. 여기 익수위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돌파가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뛰어야 돼요. 무조건 다 뛰어야 됩니다.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60일선 돌파되고 나서 그 다음 종목들을 끌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오늘 밤에 미증시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앨범화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뛸 수 있을 것이냐. 최근 들어서 구리값 많이 올라갔죠. 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가 또 올라오게 되면 뭐야? 올라갈 수 있겠죠. 2차전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에 내가 계속 시나리오를 세우시면서 가셔야 돼요. 심플한 거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안 맞죠, 스토리가.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이 종목이 지금 1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2차전지 플러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것들은 유가도 플러스가 되겠죠. 오늘 뭐 유가가 올라갔으니 그동안의 눌림을 받았었던 요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 60일선 내에서 사이드로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별로 안 좋았다고요. 근데 아침서부터 보면 S51, GS,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까지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 확연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 쪽에서 뭔가 테크 쪽이라든지 AI 쪽으로 붙었던 자금들이 이러한 좀 모멘텀 플레이가 굉장히 짙은 시장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다시 여기를 돌파를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체크를 하면서 내 물량들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쭉 빠지잖아요. 이 팽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여기서 걸리잖아요. 이게 120일선입니다. 파란색 선이.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바닥권에서 이만큼 움직이는 게 거의 30% 이상 움직이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만 보시게 되면 종가상으로 11% 올랐다고요. 종가상으로는 고가가 26.8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6.8일에서 이 120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도를 하고 싶겠어요. 딱 올라가니까 바로 밑꼬리 달아버리죠. 물론 시장도 조정 받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을 받든 이 종목이 이동평균선에 걸리든 여기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 여기서 물량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 여기서 물량을 갖고 있던 사람들, 여기서 물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가격대만 오게 되면 시장에서 던지기 바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지수가 이만큼 빠져 있으니 조금만 올라와도 뭐예요, 여러분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올라와도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이만큼 내릴 때 이거 V자 반등 나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매물대가 계속 그 가격대에서 층층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순환매가 도는 거거든요. 한번 여기서 단기에 시세가 분출이 돼 눌리죠? 그럼 여기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매의 이 구조 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간다? 한 다음 주 정도도 갈 가능성이 높고요. 8월 달 그리고 8월 달 마지막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그리고 적정 수준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도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눌림목을 보여줬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올라갔었을 때 내가 이러한 이평대에서 내 물량들을 살살살살 정리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기계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GS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적정하게 거의 다 올라온 것 같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GS건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여태까지 올라갔던 이유들을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원전건설. 요 모멘텀으로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요거 박스권 넘기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박스권을 넘겨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요 내용이 거의 확정적으로 또는 분위기를 잡아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늘 마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의 음봉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 음봉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격적으로 살아 들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뭐 거래량 자체가 확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빠져나간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도 빠져나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마저도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요거는 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다소나마 정체감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눌림목 나오는 요 시점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거냐, 아니면 적정하게 눌림목을 만든 상태에서 이러한 추세를 만들 거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관종에 넣어놓으시고 뭐 매일 이 종목을 보고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루 종일 자 현재 창 딱 띄워놓고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그냥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내가 여기서 사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눌림목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지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는 게 아니고 대장주, 이 GS건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전방산업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오늘 밀렸죠. 근데 오늘 지금 넥장에서 얼마가 거래되는지 제가 지금 보려면 볼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상 만들어 놓고 그냥 박스권이에요, 여기. 모멘텀이 없잖아요. SK하이닉스 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없죠. 오늘 하나 나온 게 뭐 300원대? 네, 주주환원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시장에서 지금 해석이 달라요. 주주환원을 하겠다고 했으니 연말은 아닐 것 같고 한 3분기 정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오늘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건데요. 이 박스권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보여줄 수 있는 하락 부분들은 거의 다 보여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교육방에서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닉 여전히 아름답죠. 화장품주들. 자,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돌파내잖아요. 이런 것들 좀 다르죠. 다른 종목들하고. 그리고 고려한 같은 경우도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또 밀리고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제가 실전 사례들을 통해서 다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 부분들 여기에 들어오셔서 차트 정석 신청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기본 베이스 자체가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종목들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딱 참고를 하시게 되면 내 종목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컨트롤 해야 되지, 물량, 수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딱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 정석 받으셔가지고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서 우리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털이죠. 예, N 포털로 입장하셔가지고 네이트는 아닙니다. 예, 최영동 777 클릭하셔가지고 작성하셔서 검색해 보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 뭐 키패드 누르지 마시고 N 포털에서 최영동 777 입력하셔가지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 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차트 정석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주말 동안 공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또 전략 짜드리는 시간도 제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교육 방송까지 한 주 전략 방송입니다. 요거까지도 같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오늘은 꼭 들어오기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지와 저항을 베이스로 또 차트의 정석에 부합하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도 도와드렸는데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까지도 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또 퍼스트 클래스에 대한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특징주로 제시하는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이 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주들의 이 저력이 대단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또 선별해서 이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오늘까지 화장품주들이 나쁘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씩 실적이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발표 이후까지도 화장품주들이 지금의 주도력을 갖고 있을지는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근데 어찌됐든 뭐 중요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예요. 예, 이게 다음 주 실적 발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여전히 화장품 수출 데이터 나쁘지 않다. 6월 달서부터 사실은 얘기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여러분들 화장품주들 제가 틈틈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7월 달에 화장품주들을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구축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7월 달 시장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유유자자. 아이고 떨어져라. 나는 내 종목은 너무 잘 버틴다. 이러고 더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리바운딩 될 때도 마찬가지로 못지않게 또 상승에 대한 랠리가 이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석이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좋아요. 네, 자, 그다음 AVCNC 이 종목 여러분들 징그럽죠? 안 징그러우세요? 저는 징그럽거든요, 사실. 7월 달에 여러분들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아마 우리 앵커님도 아실 거고 우리 PD님도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들고 나왔어요. 에이블. 야, 너는 뭐 미샤 바르고 다녀? 라고 말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오늘 60일선 돌파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올라오면서 60일선. 제가 9,000원대 초중반서부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뭐 만원대 살짝 올라갔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심지어 7월달 24일, 28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숨어있는 실적주다라는 이야기 계속 해드렸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코스메하고 다른 거 없죠. 화장품들의 대부분의 포지션이 다 이래요. 박스, 7월달 박스. AVCNC도 7월달 박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스권 돌파.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나오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적 베이스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영업무역.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7월달 한 달 동안 계속 박스예요. 그리고 돌파. 실적이죠.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마녀공장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7월 31일 날. 자, 상승 추세는 굉장히 둔각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 경사로가 이렇게 급하지가 않다고요. 근데 은근히 이런 종목군들이 오래 가요. 마녀공장 뭐 기초화장품. 네. 실적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슬금슬금 올라가죠. 근데 이 종목이 물론 시장 수익률만큼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사주느냐 못 사주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퍼스트 클래스 종목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에 산일전기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말씀드리고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 상당히 많죠. 효성중공업 오늘도 올라가더라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월달 마지막 날 말씀드리고 나서 몇 프로까지? 23%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파도 역시도 바닥권에서 말씀드리고 딱 어이구 이동평균선까지는 한번 우리가 대응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딱 2박 3일 만에 10% 가까이 상승률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차트 그냥 뭐 찍어가지고 자 여기가 자 돌파 나왔어요, 뭐 신호 나왔어요, 뭐 사요, 여기서 사야 돼요. 결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에는 다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술적인 포인트와 이 종목을 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이 융합이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종목을 스스로 셀프로 계속 찾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저와 함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초석은 사실은 한 주간의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들을 제가 일요일 날 저녁 8시입니다. 네, 우리 교육방에서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N포털에서 최영동 777 딱 검색을 하셔가지고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냥 클릭하시면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있는 교육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교육방에서 이제 이 일요일 날은 8월 2주차의 주간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1주차 반등은 저는 완성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중물은 한 것 같아요. 우리 펌프물 요새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마중물을 넣어야지 이게 펌프가 나오잖아요. 그죠? 마당에 있는 펌프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중물은 넣은 것 같아요. 이 마중물을 통해서 이제 후속 주도주들을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교육방에서 저녁 8시 또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 리뷰까지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도 뭐 또 시간이 짧네요. 예, 앞에서 또 설명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높아지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라도 제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라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내일장 포스트클래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이에요. 실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꽤 잘 나오진 않았죠. 예, 뭐 시장 대비해서는 좀 뭐 그렇게까지 막 선호되는 실적은 아니긴 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유가가 뭐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스프레드가 훨씬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경기 확장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좀 낮아진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보시면서 외인들 수급 한번 보세요. 꽤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이동평균선의 이익 자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롯데케미칼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충분히 돌파에 대한 여지들을 남겨놓을 수 있는 상승 룸을 남겨놓은 종목 롯데케미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육방에서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섹터 간 순환매, 수급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자, 이 바이오 이후에 지금 이 섹터에서 지금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격 반등이 나오는 섹터의 주요 종목이에요. 이 주요 종목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요.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로 롯데케미칼과 또 히든 종목 들고 왔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공부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가 됩니다.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초록창 이 N포털에 최영동 777 검색하시면 최영동 전문가님의 공식 사이트로 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특징주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2주차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일요일 저녁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트의 정석까지도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